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초반 1, 2년까지는 어머님의 언행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속을 많이 끓였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살짝 경고 아닌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자기 엄마지만 막말이 심하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친구도 별로 없다. 집에 놀러 온 내 친구들한테도 막말 잘해서 내 친구들도 우리 엄마 싫어한다. 대화를 해보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다 보니 어른분들과 교류할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죠. 어른분들 상대하는 건 저도 익숙할 만큼 익숙하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 종종 가게 되면서 어머님을 뵙다 보니 저도 정말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머님은 누군가 선의를 베풀어도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꼬아보시거나 매사 불평불만도 많으신 성격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선물을 보내도 고맙다거나 하는 감사 인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집에 있는 건데 우리 집에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거 비싸기만 하고 하등 쓸모없다. 질이 안 좋다. 바가지 쓴 것 같아. 등등 선물을 드리고도 욕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인사 가던 날 처음 뵀을 때부터 저를 보고도 함부로 말하셨어요. 나이는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던데 왜 더 늙어 보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관리하던데 관리는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저 때문에 키가 작을 거랍니다. 마음을 먹고 갔는데도 보자마자 인신공격의 막말을 퍼부으시니 기분도 나쁘고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우리 엄마는 세상 사람들한테 다 저런다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면서 몇 번이나 사과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어머님은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 가면 친척분들한테도 그러고 식당 가면 식당 종업원들한테까지도 툴툴거리고 함부로 말하니까요. 아버님이라도 좀 저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포기하신 건지 어머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냥 모른 척 하십니다. 음식을 해드려도 맛이 없다, 짜다, 싱겁다, 선물을 드려도 필요 없다, 별로다, 싸구려 같다. 가만히 지켜보면 도대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분이셨죠. 자주 뵙는 건 아니어도 한 번씩 볼 때마다 저러니까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 가만히 곱씹어보면 너무 상처되고 기분 나쁜 겁니다. 당연히 시댁도 가기 싫어졌고요. 남편이 미안해하고 한 번씩 어머님한테 말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중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내가 뭘 했다고 마누라 역성 드느냐고 도리어 더 난리치시고 화를 내시니까 남편도 일 커질까봐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머님 막말하는 것 때문에 시댁 가는 게 항상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다 같이 만났고 밥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예비 동서가 너무 싹싹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쏙 들었죠. 그러다가 남편과 시동생은 담배 핀다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틈에 제가 예비 동서에게 물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찾아뵀어요? 이번 주 주말에 가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살짝 망설이다 말했죠. 저기, 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어머님 좀 말을 툭툭 하시는 편이거든요. 뭐 아기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원래 말투가 그렇고 누구한테나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거나 놀라지 마세요. 제 말에 동서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나도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일일이 마음에 담아두면 속병 생기거든. 이제는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어쩐지 예비 동서가 좀 안쓰러웠죠. 저도 처음에 어머님 말투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만큼 예비 동서도 그러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내가 형님이고 또 어머님을 몇 년 더 겪어본 사람이니 어머님이 동서한테 막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소리 하시면 옆에서 적당히 커트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막상 동서가 결혼하고 보니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면 동서는 알아서 너무 잘 쳐내고 있었거든요. 동서네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고 바로 시댁으로 인사를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동생네 오는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갔죠. 시동생과 동서는 신혼여행지에 선물도 잔뜩 챙겨왔고 저희한테도 나눠줬습니다. 센스도 있고 예쁜 선물이라 너무 고맙다 했죠. 역시나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시는지 툴툴거리셨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대뜸 동서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수지야, 너는 진짜 우리 집에 시집 잘 온 것 같다. 네? 아니, 우리 집처럼 예단 안 받는 시부모가 어딨어.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 너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저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님이 또 시동을 거시네 싶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신혼집 하는 것도 오히려 동서네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보탠 걸로 알거든요. 근데 예단 안 받았다고 생색을 저렇게 내시는 거였죠. 그런데 동서는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그럼요. 근데 저도 시집 잘 왔지만 이 사람도 진짜 장가 잘 온 거예요. 신혼집도 저희 친정에서 더 많이 내고 저는 예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 사람 예복까지 해준 거 아시죠? 이 사람이야말로 완전 거저장가 든 거죠.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예단 원하시는 줄 알았으면 이 사람 예복하지 말고 예단이나 할걸. 우리가 받은 게 없어서 어머님도 원하시는 거 없는 줄 알았잖아요. 동서의 해맑은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저 결혼했을 때도 저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냥 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동서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시동생이 장가 잘 온 거라고요. 어머님은 본인 생각과 달리 동서가 저렇게 할 말 다 하니 좀 당황하신 표정이고 동서는 웃으며 밥을 맛나게도 먹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제가 도련님과 동서 둘 다 결혼 잘한 것 같다고 대충 말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동서가 나와 달리 똑 부러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후에 또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부르셔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주방에서는 저랑 동서만 음식 준비하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그게 좀 불만인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말버릇이 꼭 사돈댁을 얘기할 때 너네 엄마, 너네 집 잘 그러시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 어머님께서 저희 집 얘기를 할 때 너네 엄마가 어쩌고 너네 집에선 어쩌고 하시길래 엄청 놀랐죠. 기분도 상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말투가 저러신가 보다 하고 속상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참지 않더군요. 동서한테도 저한테 하듯이 너네 집, 너네 엄마, 너네 가족들은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동서는 일단은 내내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밥 먹게 식구들 부르라고 하셨는데요. 동서가 네 하더니 나가서는 시동생한테 큰 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야, 너네 엄마가 밥 먹으라니까 너네 아빠랑 너네 형 데리고 와. 그리고 너네 집인데 수저라도 좀 놓지? 왜 가만 놀고 있어? 동서의 말에 정말 분위기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주방에서 듣고 있던 어머님도 입이 뜨억하시고요. 시동생도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시더니 거실로 달려나가서 동서에게 따지셨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왜 그러세요? 뭐? 너네 엄마가 밥 먹으래? 너네 아빠랑 너네 형을 데리고 오라고? 네. 나 너무 기막히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 말에 동서가 왜 화내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어디긴요. 어머님한테 배웠잖아요. 어머님이 항상 저희 친정 얘기하실 때 너네 엄마, 너네 집 그러시길래 이 집에선 그렇게 말하나 보다 싶어서 한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쓰시는 말투 그대로 쓴 거예요. 어머님이 뭔가 따지고 싶은데 말문이 턱 막히신 얼굴이더라고요. 시동생도 눈치 보더니 동서를 살짝 말리고요. 그만해. 왜 그래?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왜요?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거지. 말로 해야 알아? 누가 시부모 앞에서 너네 엄마, 너네 짓거려? 그런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쁘고 예의 없는 말인가요, 어머님? 당연하지. 아, 그렇구나. 어머님도 항상 쓰시길래 저도 쓴 건데 그럼 앞으로는 쓰면 안 되겠네요. 그 말에 어머님도 입만 실룩이고 더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기분 나쁘고 예의 없는 말 어머님 본인이 여태까지 썼으니까요. 그러자 아버님도 언짢은 얼굴로 동서한테도 그만하라고 하고 어머님한테도 사돈댁 얘기할 때 호칭 좀 신경 쓰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님은 뭔가 열음 받는데 할 말은 없다는 얼굴로 부들거리시더니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저에게 다가오더니 우리 엄마 임자 만났다고 그러고요. 저는 동서 어머님이 너무 팽팽하니까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론 속 시원한 겁니다. 저는 생각만 하고 꺼내지는 못했던 말인데 동서가 대신 해줬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오면서 동서 말에 어머님 아무런 말도 못하시더라면서 어머님 기분 상해서 우리 집에 갈 때까지도 아무 말 안 하신 것 같다고 했죠. 남편도 좀 저렇게 해줘야 자기 엄마도 깨닫는 게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뒤 명절이 있었고 다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며느리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전매 특허예요. 저한테도 많이 그러셨고요. 누구 집 딸은 어떻게 했고 누구 집 며느리는 어떻게 하고 비교할 때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나오죠. 저도 익히 들었던 말인데 이번엔 동서 들으라 하시는 거였죠. 누구 집 며느리는 예단은 뭘 하고 명절에는 또 뭘 사줬느니 동서도 그렇느냐면서 어머님 말 잘 듣고 맞장구도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느리한테 그런 거 많이 받으셔서 너무 좋으셨겠네요. 그분은. 어머님 부러우실만 해요. 저도 제 친구 엄청 부러웠거든요. 제 친구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차 받은 친구도 있고요. 또 10억 아파트 받은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집하고 차 사진 보내주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지 어머님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동서는 폰을 꺼내서는 사진을 열고 어머님께 들이미는 겁니다. 어머님 짜증나는 표정으로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됐어, 치워. 왜요, 어머님? 진짜 좋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왜 보니? 어머님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것 같길래 진짜 집이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집 있으면 예단이고 혼수고 빚내서라도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머님 동서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빚고니? 시댁에서 받은 거 없다고? 하지만 그 말에 동서는 오히려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에이, 어머님, 그건 너무 멀리 가셨다. 어머님이 주변 분들 얘기하시길래 저도 맞장구 쳐드린 건데. 근데요, 어머님, 보통은 다 끼리끼리 만나더라고요. 유유상종. 어머님은 진심으로 질색팔색 하시더라고요. 어휴, 나 얘랑 무슨 말을 못하겠어. 혈압 올라서. 왜요, 어머님? 동서 해맑게 웃고 있고 어머님 진짜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짜증 제대로 나신 표정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웃겨서 죽을 것 같고요. 저 결혼하고 몇 년간 온갖 지적질에 비교질 당하면서 자존심 스크래치 많이 당했는데요. 동서는 보란듯이 잘 받아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대리만족이던지.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죠. 전화 받자마자 저한테 동서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말끝마다 말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느니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다느니 어머님 입장에선 저처럼 뭐라고 하든지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동서는 야무지게 할 말 다 하니까 너무 얄미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한참이나 동서욕을 하실 동안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너 근데 듣고 있니?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글쎄요. 저는 동서 싹싹하고 성격 좋던데. 싹싹은 무슨? 넌 성격 좋은 게 뭔지도 모르니? 말끝마다 시어머니 이겨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성격 좋은 거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제가 맞장구 안 친다고 이제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만만한 게 저였죠. 하지만 저도 동서가 하는 걸 보고 깨달은 게 있다 보니 이번만큼 마냥 내내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봐. 그게 네가 보기엔 성격이 좋은 거니? 네가 형님으로서 동서가 예의 없이 굴면 한마디 해야지. 너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어머님의 말에 저도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옆에서 보기에 동서 그렇게 예의 없이 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 욕하시는데 제가 그거 맞장구 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기가 막히신지 꺽꺽 넘어가시더라고요. 너 지금 수지 개 따라하니? 따라하다뇨? 근데 왜 갑자기 개 아는 짓을 해? 그 말에 저도 결심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보고 너네 엄마, 너네 아빠 하시고 뭐 하나 드려도 늘 마음에 안 드네, 싸구려네, 이상하네. 그것뿐인가요? 다른 며느리들은 어떻다고 늘 비교하시고 솔직히 동서한테 하신 거 다 저한테도 하셨잖아요. 다만 저는 상처받아도 그냥 네네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너 나한테 맺힌 게 많구나. 솔직히 섭섭한 거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지. 어른이시고 또 시어머니시니까 기분 상해도 그냥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냥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기분 상한 건 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어요. 저도 어머님 말씀에 상처 많이 받았고 속상한 점 많았습니다. 어머님도 알아주셨음에요. 제 딴에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린 거고 어머님이 조금이나마 제 말에 대해 생각을 해주실 거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한 말들에 상처를 받았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아주 잘들 한다. 우리 집 며느리들 쌍으로 아주 대단들 해.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들 눈치 보고 살겠어. 어머님,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하면서 역성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한숨만 나오고요. 어머님은 혼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시다가 됐다. 너 앞으로 오지 마. 너도 오지 말고 네 동서도 오지 말라 그래. 꼴 보기 싫으니까 올 생각 하지 마.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길래 저도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기분 누그러지시면 그때 다시 찾아뵐게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 알겠다고 하네. 참나, 오지 마.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어머님은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그 일을 동서에게도 말했어요. 어머님이 화가 좀 많이 나셨고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동서는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럼 앞으로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단순하다 못해 쿨하다 싶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지 마? 네, 저희 보기 싫다는데 뭐하러 가요? 형님이나 저나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사과하는 것도 의미 없고요.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으니 당분간 가지 말아요. 그럴까? 네, 원래 다음 주에 오라고 하셨잖아요. 가지 말고 만나서 밥이나 먹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그럼.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신 이후로 저와 동서는 정말로 시댁에 안 가고 있습니다. 갈 일이 있으면 남편과 도련님만 가고 있고요. 남편하고 시동생만 가니까 어머님도 화나서 또 한마디 하셨대요. 사내 새끼들이 물러 터졌다고, 마누라한테 잡혀 산다고요. 하지만 남편도 막말 좀 그만하시라고, 자꾸 그러시면 우리도 안 온다고 말씀드렸다네요. 톡 까놓고 시댁 안 가면 동서나 저는 힘들 거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죠. 집에서 푹 쉬고요. 저는 동서를 보고 마냥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살면 된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제 속에 다 쌓여서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서처럼 유연한 방법으로 되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 한 번에 달라질 거라곤 기대도 안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남한테 상처 주는 말씀하시고 함부로 하시면 며느리도 자식들도 결국은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으면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